자기소개. 저는 BUS 건축의 박지현 소장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동해에 이런 펜션을 맡고 있고, 망원동의 주택, 그리고 금산에 이제 그 당진 주택의 어머니가 살게 될 작은 기도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당진 건축주분이 어머니가 이제 그 머물 만한 이제 작은 기도원이 하나 지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적게 해서 하고 싶다. 왜냐면 당진 건축을 할 때 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맡게 되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예산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사실 있었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늘 좀 한계점에 있는 그 제한들을 통해서 성장을 결국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목구조라는 거를 정말 집요하게 잘 끝까지 이 해석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량목 구조를 설계를 하면서 이제 나무의 간격이라든지 재료의 두께, 재료가 만나는 방법, 지붕의 구조 이런 것들을 되게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요. 목 구조의 또 즐거움은 이 목수들이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컴퓨터로 그린 그대로 설계가 되어서 의외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시연을 보면 그런 거를 되게 집요하게 좀 해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산주택에 있는 뭔가 이런 노출되는 석가래나 구조들에 대한 것들을 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공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즐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되게 의무감으로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둘 다 있어요. 되게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후회하기가 또 싫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이제 할 때 사실 이게 완전히 나의 마음에 100% 드는 건물이 사실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까라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봤을 때 그거에 100%는 도달할 수 없지만 내가 아쉬운 것들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는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줄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의 습관이라든지 태도가 계속 그걸 줄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얘기를 신뢰는 하지만 그거를 맹신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 가지를 저는 다시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 현장에서 저 결정을 안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결정하시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안 좋았던 결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안정은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어렸을 적의 경험이나 그런 경험들, 유년 시절의 지역 추억들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많이 차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랐고 이제 바다에서 자라서 이 시골 동네가
어린 저한테는 되게 모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하는 추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프로젝트가 특히 이제 생각이 많이 났던 게 항상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바닷가 앞에서 건축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남의 적정온도 프로젝트가 처음 설계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막 설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는 건축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바다에서 지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바다를 느끼는 게 제일 좋았었어요.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뭐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펜션들을 남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바다를 대놓고 다 보여주는 게 좀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 계획이 남해에 좀 어울리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바다를 보여주는 방식이랑 맞닿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그런 생각들이 프로젝트에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연결되는 질문인데 뭐 설계를 할 때나 혹은 업무를 할 때 내가 특히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느 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근에는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어린 나이에 건축 현장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저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내려면 이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얼렁뚱땅 코베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그거에 되게 집착하듯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설계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건축이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주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도시에서 건축을 할 때는 도시적인 상황이 있고 시골에서 건축을 할 때는 시골적인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개인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냥 취향과 그 사람들의 건축의 요구사항을 그냥 들어주는 1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나쁜 건축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도시와 만난 그 벽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재료가 됐던 공간적이 됐던 그 관계를 잘 조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업무 로드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해내려면 저는 체력과 정신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이나 정신력이 닳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일단은 제일 큰 노력은 사무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아주 온전히 잘 보존이 되죠. 그리고 성학이라는 이제 친구가 같이 이제 동업도 하고 있고 일도 살고 있는데 친한 친구랑 사니까 이제 또 정신적으로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끈기 있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질문으로 호암동을 좀 소개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식당이나 단골 가게가 있다면? 일단 호암동은 굉장히 특수한 동네죠. 이 매우 지척의 명동 시청 이런 되게 고층화된 도시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들어오면은 마치 저는 이게 2020년도에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분위기를 가진 동네의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울을 되게 잘 대변하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빠른 시간에 대한 그 속도감이 이게 막 늘어져가지고 과거의 속도와 현재의 속도가 되게 극명하게 같이 보이는 동네라서 그게 되게 제 후암동의 특징인 것 같고 최근에 좋아하는 식당은 여기 앞에 있는 숯불 화로터라는 이 삼겹살 집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식탐이 많다고나 할까요? 음식을 보면은 이걸 빨리 먹고 싶어서 막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이렇게 침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집은 삼겹살을 초벌을 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침이 조금 나오는데 강력하게 추천드리니 모두들 한번 가보시길. 저도 아주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되게 호소력 있는 대답. 침이 계속. 박지원 소장님이 좋아하는, 박지원 소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좋은 건축은 벽이 막히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벽이 되면 이게 뭔가 단절인데 이게 뭐 꼭 막히지 않는다는 게 꼭 뚫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깊이가 있어서 음영이 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작은 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벽이 딱 되어버리면 좀 답답하고 단절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건축은 벽으로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는 건축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답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들. 예를 들어서 후암동을 치자면은 후암동의 입구는 정면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뒤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사익 공간을 저희가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라서 뭐 조경도 하고 벽돌도 조금 다르게 쌓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건물의 틈과 틈을 보면 되게 답답하고 뭐 음침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 사익 공간에서는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뭐 일반적인 그냥 다가구 주택이나 도로가에 붙어 있으면 입구가 이제 정면에 있어가지고 저기에 들어가고 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너무 뻔하게 전개가 돼서 이 집의 구석구석이 별로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사례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남해 말씀도 드렸는데 남해도 이제 지붕 처마랑 이제 그 벽 담장 사이에 조그만 틈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뒤에 섰을 때 남해 바다가 막히지 않고 보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막히지 않는 건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건축가들의 작업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애착이 강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았잖아요. 네. 개인 혹은 회사에 이 상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작은 그룹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만큼 성장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알려준 것 같아서 회사분들에게 되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저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고 건축상이라는 거는 그 전에 뭔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언젠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받으면서 앞으로 더 책임감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 요구사항이나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거의 매 프로젝트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끈질기게 결국은 극복을 하려고 해서 만드는 게 좋은 작업들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끈기를 유지할 수 있는 어쨌든 좀 에너지를 좀 준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건축 이외에 네.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 인터뷰 하시는 조성학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을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생각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건축에 관심이 오로지 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집착적으로. 그 외에는 뭐 너무 이게 뭔가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뭐 개인적인 일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건축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주변 무대가 다 관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어느 동네를 가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신기하고 생소하고 탐구 대상이 되고 한때는 그런 맨홀 뚜껑들을 보는 즐거움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맨홀 뚜껑 보다가 일본 같은 데 가면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대표하는 어떤 식물이라든지 그 문화를 이렇게 맨홀 뚜껑 가운데 이렇게 음각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런 것들 보는 것도 그냥 재밌고 도시가 어떻게 이게 조립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지가 눈으로 막 파악하면서 다니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로지 건축에만 전념하는 걸로.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건축에 관심이 많으시면 되게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조건이 주어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식당을 가고 싶어요. 그 일본의 이시가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그 식당이 있는데 늘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재작년에 이제 건축 여행을 통해서 RCR 건축의 레꼴이라는 식당을 갔다 왔었는데 이게 공간을 체험할 때 여러 가지 감각을 함께 경험하는 행복이 되게 얼마나 큰지 그때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 미슐랭 2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어릴 때 나고 자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들의 그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음식에 대한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이 맛있는 음식을 안 그래도 그 해외여행 다닐 때 굶주려서 다니잖아요. 그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먹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 프로젝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준야 이시가미가 설계한 네. 그 식당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시가미 건축가가 땅을 파가지고 식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구축을 하는 방법이랑 아이디어가 일관되어 있을 때 너무 막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 기둥이랑 벽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붙는 게 아니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굽고 나면 나머지 땅을 이제 파내면 그게 뭔가
개미굴처럼 이렇게 빈 여백의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식당이 됐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사람들, 그게 되게 개념적인 생각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사람들 진짜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도전하고 싶은 유형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린이집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 즐겁게 노는 모습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저희가 예상한 대로 행동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 아이디어들로 막 공간들이 채워지고 사용되고 그거는 되게 행복한 경험일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결국은 아이 때 그 자연에서 자랐던 경험이 평생의 제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의 그 경험에 도움을 좀 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되게 누군가가 정말 자유로운 조건 하에 이 건축가와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건축가랑 일을 해보고 싶어요? 아, 제가요, 아까 저는 니시자와 류에랑 같이 해보면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일 일본 건축은 그런 어떤 그 어떤 사상을 넘어서는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신화를 저도 참 좋아하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5년 뒤에는 별반 안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회사 운영하고 6년이 넘는 7년째잖아요. 뭐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회사 시작할 때는 뭐가 되게 바뀔 것 같았거든요. 뭐 1, 2년 만에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꾸준히 아주 점진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바뀌는 거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충실해야 하는 게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습니다.